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민희 교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는 상담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원 대학교로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개교를 하였고요. 지금까지 많은 상담 전문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저는 본교에서 중노년 심리상담을 전공하고 있으며 중노년 발달, 노인 문제, 중노년 발달 연구방법 세미나, 성격심리학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노년 발달과 관련해서 노년기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노년기 행복 레시피로 붙여보았습니다. 흔히 잘 나이 들어야지 혹은 잘 늙어야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나이 잘 들어간다, 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화나 노년기를 생각할 때 예전에는 인생의 정점, 즉 절정기를 지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기능이 감퇴되는 시기로 노년기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공적 노화, 성숙한 노화, 활동적 노화, 행복한 노화 등 긍정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연구자들도 노년기 행복이나 성공적 노화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노년기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행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개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년기의 사람들은 얼마나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노년기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매우 길어졌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오래 살게 되었고요. 수명에는 건강 수명과 의존 수명이 있는데 인간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의존 수명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해야만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현실이죠. 또한 노년기의 사고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4가지 어려움. 노년기에는 질병, 신체적 어려움 이런 것들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또 외로움, 혹은 자신이 어떤 역할,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 없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년기의 행복을 느끼기 힘들게 만드는 조건이 되죠.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는 적게 느끼고 내 삶이 이만하면 주관적으로 살만하구나, 만족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다른 말로 어떤 조건이어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과연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지금보다 더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또 노년기가 되면 노년기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건강하다면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행복의 조건으로 돈과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돈과 건강은 특히 노년기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어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을 꿈꾸기도 하죠. 하지만 이 돈과 건강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전부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건강과 돈이 우리가 사는데 매우 중요하고 특히 노년기가 될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노년기 행복의 중요한 필요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 심리적 기본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심리 욕구는 자율감, 유능감, 연결감인데요. 자율감, 유능감, 연결감이 충족이 될 때 사람들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이 즐겁고 의미가 있고 그런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자율감, 유능감, 연결감이라는 기본 심리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주체이고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 혹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개인적인 자율적 의지로부터 출발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유능감은
효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즉 자신감과 효능감을 갖고 그것을 발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연결감은 관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타인을 돌보고 또 돌봄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는 노년기에도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노년기 행복 레시피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목표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율감과도 관련이 있죠.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소한 일, 예를 들어서 화분의 꽃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을 이제 시켰더니 이러한 일을 하는 노인들이 똑같은 화분을 감상하기만 하는 노인들보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훨씬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효능감을 사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 기능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상실되기 때문에 효능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과거에 자신이 성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했던 경험 같은 것을 떠올려 보면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효능감은 실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자기충족적 예언 혹은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라고도 합니다.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행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효능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 이웃들,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행복 연구에서 행복하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던 반면에 행복하지 않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성 매우 중요하죠. 또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 경험이 노년기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자원봉사 경험은 효능감이나 유능감을 높이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행복은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 대신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오늘 더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레시피로 기본적 심리 욕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